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상고거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6시 30분. 저는 출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출근 2일차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좀 낫겠죠, 아무래도. 또 여느 직장인처럼 조금씩 몸도 아직 바이오리듬이 100% 직장인으로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침에 이렇게 탁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지는 못한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죠. 오늘은 약간 코스를 달리해서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동서고가도로를 타고 운현 램프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경로를 찾아봐야죠. 오늘 가는 코스가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많을 코스로 생각되는데 오늘 가는 코스가 제가 가는 경로, 어제 갔던 경로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오늘 코스로 이제 굳히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스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는 도로비가 안 들거든요. 뭐야? 뭔 소리야? 일단 그렇고 이틀 출퇴근할 거리를 이제 저의 이동용 파워큐브 충전기의 경부화 설정, 충전 모드 설정을 하면 밤 11시부터 충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제가 나오는 아침 6시까지 대략 이틀치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틀치 출퇴근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하로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충전을 하면, 그러니까 7시간 충전을 하면 이틀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부하 설정을 하면 요금이 저렴하니까, 그러면 진짜 아침 이 시간에 나가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받고, 그럼 왕복 1,900원인가요? 850원. 그치, 대략 그러면 충전료까지 하면 하루에 한 3,000원, 하루에 5,000원, 4,000원 정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비 포함해서. 출퇴근 경비가 엄청 저렴하죠. 그러면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저렴한 거거든요. 이 전기차의 매력이 10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테크트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이죠, 아주. 요금, 그러니까 비용 줄이고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뭐 더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흐린데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예보는 없는데 이거 비가 또 쏟아질 것 같은데 장마가 이렇게 어영부영 끝나는 느낌이죠.
장마가 끝난 느낌이야. 이 뭐 장마 비 뭐 며칠 오지도 않았는데 장마는 끝난 느낌입니다.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올라간 뒤에 지금 뭐 또 북한에 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오늘은 쉐보레 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쉐보레 볼트는 GM 그룹에서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사실 GM은 완전 1세대 전기차라 하면 만든 지가 오래됐거든요. 뭐 정확한 제가 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전기차의 구동계는 우리 뭐 RC카처럼 생각하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배터리 모터, 또 모터를 전력을 제어하는 뭐 인버터, 컨버터, 뭐 그 정도만 있으면 모터 구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데, 아무튼 뭐 전기차 역사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이고, 또 쉐보레만 그렇다라고 하기 힘든 게,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를 타보면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로서 어디 운행을 해서 이동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 이동하는데 일주일 내도록 이동해야 뭐 끝에서 끝으로 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많다. 또 절대 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뭐 국가들에 비해서 멀다. 그러니까 차의 기본적인 주행성, 그러니까 가고 서고, 특히나 직진, 이런 식으로 직진 항속 주행감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 차 왜 이래 이거,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적어도 차가 앞으로 똑바로 잘 가고, 뭐 좌회전 우회전 잘 되고, 이런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GM 차는 뭐 이른바 기본기가 좋다, 뭐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이니만큼 타보면 일단 차가 앞으로 잘 가고 잘 서고, 그리고 뭐 샤시 강성 뭐 이런 부분도 좋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지금 31만 킬로인데 내구성도 좋다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제가 앞으로 또 10만 킬로, 15만 킬로 또 훌쩍훌쩍 더 탈 거니까 또 지켜보시죠. 과연 얼마나 이 차를 이제 뭐 팔겠습니까? 이 차를 못 팔지. 이 차를 얼마나 탈 수 있을지 함께 저랑 같이 지켜보시죠. 50만 이왕 이렇게 된 거 50만 금방 찍어버려야지. 50만 찍으면 또 100만 킬로까지 타야지. 배터리 죽을 때까지. 나머지 부품은 배터리 외에는 뭐 조향계통, 그 다음에 현가장치 뭐 이런 부분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한 40만 정도 타면 뭐 서스펜션 관련 부품은 전체 통째로 바꿔야 되겠죠. 일단 컨트롤함 부싱, 스테빌라이저 링크, 그 다음에 모터 마운트, 일단 이렇게는 먼저 바꾸고 10만 킬로 더 타고, 이제 서스펜션 어셈블리 전부 다 바꾸고, 그리고 뭐 계속 타는 거지 뭐. 나머지는 뭐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볼트 EV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뭐 급속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뭐 그쪽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확실한 그 메시지는 있죠. 우리 안전하게 만들었어. 안전하게 만들 거야. 그렇죠? 천천히 한다는 거는 보수적으로 세팅했다는 의미고, 안전하게 안전과 그 다음에 부품의 내구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하긴 배터리는 뭐 이 차는 한번 갈렸지만 새 걸로, 어쨌거나 차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 차를 만드는 기조가 내구성 위주의, 볼트 간다, 내구성 위주의 그런 기조로 자동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전용 플랫폼 전기 자동차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기껏해봤자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닛산 리프, 그 다음에 볼트 EV, 그 다음에 아이오닉, 그러니까 GMP 플랫폼이죠. 그거 외에 전기차 i3, BMW 뭐 그런 차 외에는 전용 플랫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봐도 이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후드를 열어본다거나 하체를 떠보면 기본 부품의 소재들, 이제 알루미늄 합금 패널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하체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뭐 메인 멤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써져 있고, 당연히 경량화를 위해서겠죠. 뭐 컨트롤 암 이런 것도 부싱을 제외하면 알루미늄 합금이고, 그러니까 소재를 보면 차에 이제 원가, 그리고 만듦새, 완성도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주요 부품은 거의 NG에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암 이런 거는 센트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창원에. 그런 데서 만들고, 뭐 주요 부품들이 뭐 배터리도 LG 거고, 뭐 거의 LG에서 LG 하우징 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상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이고, 거기에 이제 GM의 그런 이제 운전에 있어서의 자동차로서의 이제 그런 파라미터 값을 제시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만든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전형적인 이 GM차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은 사람들이 뭐 좀 단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스펜션은 단단하기보다는 이게 단단해질 수 없죠.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에. 이 차가 1600km대이거든요 1600km대면 전기차 치고는 무거운 차도 아닌데, 어쨌거나 절대 중량으로 보면 자동차가 1600km대면 좀 약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 1600km대 무게를 지지하고 지탱하려면 어느 정도 강성이 필요한 이제 하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기차의 운동 특성을 좋아하지 않는 게, 이게 절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차가 한마디로 한순간에 날아간다, 혹은 접지력을 순간적으로 잃을 때 쭉쭉 밀린다, 이런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절대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캐딜락에서 나온 뭐 플래그십 SUV, 뭐 EV 버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드 EV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라고 하던데 이름.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펜션이 받는 부하가 엄청 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타이어랑 이제 컨트롤 암, 뭐 서스펜션 부품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에 비해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런 것도 생각보다 빨리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암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다 중량 때문이죠,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득과 실의 총량을 따져봤을 때 얻는 득
득이 더 훨씬 많은 게 전기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장점 혹은 단점들이 있겠지만, 그래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장점이 많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기 자동차를 추천드리는 분은 딱 저 같은 패턴을 가진 분들이에요. 적당히 하루에 출퇴근 거리가 멀어, 사무실이 좀 집이랑 멀어, 직장이 멀어, 그런 경우가 진짜 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완속 충전을 많이 하는 환경이니까 뭐 급속 충전 속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차를 뭐 출퇴근할 때만 쓰는 게 아니니까 급속 충전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80%의 환경에서 만족하는데 내가 쓰는 20%의 환경에서 불만족한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차를 가지고 예전에 뭐 출장도 자주 다녀봤지만 이 차를 가지고 뭐 어디 여름 휴가를 간다, 뭐 그러면 가야죠. 대신 겨울에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뭐 본가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본가에 있는 차도 제 명이기 때문에 소렌토, 그거 타고 이제 멀리 가면 되는 거고, 뭐 그 외의 계절은 뭐 급속 충전을 뭐 한 번 정도 더 하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 충전 속도가 빠르면 좋죠. 빠르면 좋은데 느린 거 알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장단은 본인이 뭐 잘 파악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구매하는 사람이. 대신 볼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내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차거든요. 물론 부품도 비싸요. 확실히 부품이 이번에 뭐 파업하니 뭐 하면서 많이 올랐어. 제가 체감할 때 한 40%씩 오른 것 같아요, 부품값이. 그러면 안 되죠. 기업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신뢰의 문제인데 40%씩 이렇게 부품값을 올리는 게 말이 돼? 참 그거는 아무리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분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기본적인 상식분 정도로 올리면 모르겠는데 뭐 40%씩 막 올리고. 참 제가 부품을 직구하려고 하다가 직구하니까 이제 부품값이 5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배송비, 그 다음에 통관세 이런 거 생각하면 에이 그냥 뭐 국내에서 주문하면 빨리라도 오지라고 생각했는데 빨리도 안 와. 지금 부품이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된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직구하는 건데. 근데 직구를 하면 제가 배가 지금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주 그 배대지 주소에 있는 캘리포니아 발 이제 해상 운송이 이제 이름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맞았으면 배로 주문했을 겁니다. 배로 하면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배가 출발했어 벌써. 에이씨 그냥 30만 원 더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30만 원 그 정도 되겠네요. 30만 원을 더 쓰느냐, 그 큰 돈인데. 30만 원 더 쓰고 국내에서 주문했습니다. 다음번에 뭐 부품 살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해상운송으로 직구 배대지를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럼 되지 뭐.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근데 또 이 쇼업쇼 뭐 이런 건 또 싸단 말이에요. 안 비싸. 10만 원 안에. 그러니까 이게 부품을 이게 어떤 구조로 가격 설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품을 자주 교환하는 건 비싸게 만들어놨어.
이 양반들이. 아,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아니, 쇼급쇼버가 8만 원인데 왜 컨트롤함이 얼마? 컨트롤함이 하나가 30만 원? 그게 말이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한 두 개 하면 60만 원이고 공인까지 치면 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말이 되나 그게? 쇼급쇼버가 8만 원인데. 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시면 쉐보레차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직구할 겁니다. 다음에 컨트롤함은 미리 좀 직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컨트롤함 부식만 갈고, 왜냐하면 컨트롤함 메인 푸시 외에 나머지 서브 푸시들은 상태가 괜찮더라고. 사실 지금 컨트롤함은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은 컨트롤함은 놔두고 링크하고 마운트 작업만 할 겁니다. 컨트롤하면 다음에 서스펜션 쇼급쇼버 작업할 때 그때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차예요, 볼트. 그래서 볼트 EV는 지금 저는 이제 주행거리가 많은 차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제 사온 거고, 볼트 EV도 참 신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돌핀이라고 하는 BYD 돌핀이 신차하고 이제 가격이 어지간한 중고는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볼트가. 그러면 좀 주행거리 많은 거는 뭐 1,200~1,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볼트 돌핀이랑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더해서 새 차를 사느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사실. 근데 이제 BYD라고 하는 전기차가 가성비가 분명히 좋고,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확실히 주행감 부분에서는 GM차보다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데려가면 이 차는 좀 안정적인, 뭐 이른바 스테빌리티, 이제 안정화가 잘 되는 차거든요. 차가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BYD 차는 좀 요동쳐요, 차가. 요동칩니다. 이거는 어떤 뭐 시승기나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타봐야 돼요. 그것도 시간 좀 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차가 좀 오두방등을 좀 떨지? 차가 왜 이렇게, 차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차가 요동치지? 그 표현이 딱 맞네. 요동친다는 말이 딱 맞네요. 차가 좀 요동쳐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차가 요동친다.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해보고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가성비가 좋은 거는 100% 인정. 정말 가성비 좋은 차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부산역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직진할 거니까. 잠시 후 얼린 구역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거의 다 왔다. 이쪽으로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차 안 막히네, 아침에. 얼린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저 앞에 산발이를 타고 가시는구나.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요. 사무실 가면 한 7시 10분,
10분, 20분 되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출근하는 거 좋아합니다. 차도 안 막히고. 근데 이것보다 늦게 나오면 또 도로에 깔리는 시간이 또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다닐 수도 없죠. 길바닥에 시간 다 뺏길 수도 없고. 날이 굉장히 습하고 덥네요. 하기야 벌써 7월 중순이니까 지금부터 바짝 2주는 바짝 더울 때네요. 그러니까 이 더위를 좀 참아야지. 그래도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참 호강에 바쳤죠. 호강에 바쳤어. 약 400m 전방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금호 지역입니다. 저거 전규구나. 저런 이동수단은 뭐 비교적 안전하고 이제 다른 차하고 충돌만 안 하면 비교적 안전하고, 근데 3륜차 정도를 타실 정도의 운동신경이시라면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2륜차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기 3륜차가 회전을 할 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저게 과연 뭐 2륜차보다 더 안전하다,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일단은 오늘 테스트는 끝났고,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부탁드립니다. 7번 국도 매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요금은 1,700원입니다. 저는 이제 약 30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약 500m 거의 이제 출근을 다 했습니다. 집에서 몇 시에 나왔지? 제한 속도 50km. 대략 35분? 40분은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차 연비는 약 400km를 주행했는데 14.6, 대략 한 7? 그 킬로와트당 7km 정도 가는 연비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이른바 연비 운전을 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면 연비는 잘 나오죠. 이제 그 에어컨을 끄는 계절이 되면 조금 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사실상 평균 연비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수준의 피크점에 있다,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5m로는 또 안 떨어져요, 이 차가. 6에서 7?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연비 잘 나올 때는 그 킬로와트당 9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에어컨 끄고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서면 교차로 건너과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측 자, 이제 저는 연속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후 건너과 교차로 방면으로 저기 전기차 충전하는 자리에 세우라고 하시던데, 아 여기, 그치, 뭐 여기 세우면 되죠.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여기 전기차 충전 저거 있나?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건너과 전기차 충전선 없는 것 같은데. 좌측 방향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주차고요. 뭐 충전 기능이 없는데 이 자리에 좀 세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퇴근길입니다. 벌써 많이 왔죠. 출발해서 어제랑 똑같은 코스로 왔습니다.
이 코스가 가장 저한테 최적화된 출퇴근 경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니면 되지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그런 하루는 아닙니다. 그 신입 직원 교육을 받아야 돼서 온라인으로 그거 듣느라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박시게 해야 되겠다. 그거 넣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또 이것저것 실무적인 부분 익히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랑 이런저런 소통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네요. 그 다음에 아직 그 공통 업무들 뭐 예를 들어서 그 근태 관리 뭐 이렇게 보고하는 것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좀 이제 익히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익히고 있고 그쵸. 네. 아무튼 뭐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고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옛날에 근무했을 때 뭐 이런저런 생각들, 추억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참 이래가 될 일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너무 더워요. 조금만 움직이면 뭐 땀이 막 장난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도 뭐 병원은 에어컨이라도 나오니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업무적으로 이래저래 정리할 게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적응도 잘 안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차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바이오리듬도 아직 어저께도 일찍 잤습니다. 바이오리듬도 적응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차차 괜찮아지겠죠. 너무 뭐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해결 안 될 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나씩 순서대로 풀어 나가야죠. 근데 저는 이제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사무실에 이제 앉아서 일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것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이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네. 그렇죠. 이게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굳이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밥을 꼭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퇴근길인데 작은 칸으로 지금 한 칸 달아있고 현재 평균값으로 365km 주행 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럼 집에 가면 대략 한 33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최대 한 4일에서 좀 빡시게 타면 5일 정도까지도 한 번 충전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충전할 수 있을 때 충전해 놓는 게 좋죠. 왜냐면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고 그렇죠.
퇴근하면 가서 밥 먹어야 되겠네. 이 직장 생활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 그러네요. 뭔가 정신없는 하루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쉐보레 볼트는 일단 뭐 갈 때도 제가 느끼는 바지만 가성비가 참 좋다. 그리고 기본 오디오 세팅도 필요 충분 이상이고, 그리고 급속 충전 속도가 좀 느린 거, 그 다음 차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 뭐 근데 그건 뭐 차가 크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같은 그 행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엇박으로 와이프가 작동합니다. 이런 것도 좀 다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좀 오네. 내일도 비가 오나? 아무튼 그렇고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며칠이야? 네, 7월 15일 출근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0분이고요. 그러니까 6시 기상, 6시 30분 집에서 출발, 이런 패턴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의 일상은 그렇고요. 아, 날씨가 어제 밤에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오늘도 출근하면 오늘까지는 직원 안전교육을 이렇게 들어야 될 게 있어서, 뭐 직무 관련 습득보다도 그놈의 교육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다 듣고 나면 실무적인 거 하나씩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겠죠. 아직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서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제가 약간 10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직장생활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출근하고 하는 거는 어색하지 않고, 그 전산 쓰는 거 요즘 다 또 전자결제 이런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지라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의 최적의 출퇴근 경로를 찾아볼까 하는 마음에 최적의 출퇴근 경로를 찾은 듯하고, 그 경로로 이제 오늘부터는 다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트는 저희 출퇴근 패턴으로는 뭐 한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었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미리미리 충전할 수 있을 때 해놓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와, 저 목구름이 가지고 비구름이, 비가 여기 떨어졌다가 5분 뒤에 그쳤다가 또 왔다가 막 그러더라고. 지금 장마전선이 저기 중부 지역에 걸쳐 있던데, 아무튼 뭐 제가 하는 업무는 건강검진센터의 행정과 관련된 총괄, 그 다음 대외협력 뭐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산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을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아이오닉 5는 고스파 소리가 왜 저리 나지? 엄청난 고스파 소음이 나는데 원래 저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저희 부서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저 소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통행료. 네, 통행료 50%. 시간대 할인. 이것도 7시 전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안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이제 20km 이내, 편도거리 20km 이내 출퇴근 차량만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 출근하고 나서 저의 신체적 활동량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안 꺼져. 그래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점심은 800원이거든요. 근데 800원 차감되고 바코드로 그 명찰 바코드를 찍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카운팅이 돼가지고 되는 건데, 점심은 뭐 맛있어요. 식사는 맛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해야 되나,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그건 뭐 차차 다니면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한번 쏟아지겠네. 저는 이렇게 출근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근하시나요? 좀 제가 출근이 좀 빠른 편이죠, 그죠? 근데 뭐 헐레벌 떡 가는 것보다 좀 어차피 출근하는 거 뭐 하루 쉴 거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출근해야 되는 거면 일찍 가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여유있게 뭐 커피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 좀 답답합니다.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도구를 아직, 이 전산이 뭔가 아직
막 좀 서투르니까 익숙하지 않고 좀 답답한데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참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 볼트의 전비는 440km를 탔는데 평균 전비가 14.7 100km 14.7 kWh per 100km 거든요. 100km 가는데 14.7이니까 대략 한 7km 정도 나오네요. 7km 정도? 그죠? 이 정도면 잘 나오는 편이죠. 전비가. 완전 전비에 잘 유리한 게 아니고 반반이니까. 아니다. 반반보다 3분의 2는 아니다. 5분의 3은 고속도로. 항속 구간이고 5분의 2 정도가 이제 시내 구간입니다. 전기차는 시내 구간이 절대적으로 전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는 게 아닌가. 전기차 치고 차가 무겁지 않은 덕을 보는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출근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고 주차하고 나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5분에서 10분, 총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도착하면 7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 시간에 막 가시는 속도가 빠르다 그죠? 그죠? 출퇴근이 뭐 바쁘지 다들. 여기는 낙동대교고 이제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몇 시부터더라? 4시 정도 되니까 에어컨을 끄던데. 정확히 에어컨을 끈다기보다는 에어컨에 하여튼 공조기를 제어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치. 큰 건물 전기 펑펑 써제끼면 참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는 차들이 별로 없네. 이 정도면 프리패스 하는 거죠. 이 댓글에 너무 일찍 출근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뭐 그렇기도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게 나오면 늦게가 아니지 정시에 출근하면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는 겁니다. 전방에 사고가 주의하랍니다. 여기는 사상구 출해 램프고요. 작은 칸으로 한 칸 떨어졌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좀 이제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볼 시간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는 거 없이 바빠.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 없이 바빠. 그래서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아, 아침 일찍 가시네. 그러고 터미널 아침 일찍 들어가시네요.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거의 지금 에어컨 틀고 400km 정도 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다 쓰고 하면. 그럼 5일까지는 못 쓸 것 같고 한 4일 정도 아닌데 5일 정도 쓰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더 내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더 쓸 테니까 뒤에 화물차가 약간 똥침을 놓으시니까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 그리고 제 차가 앞유리 틴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유리 틴팅이 안 돼 있네. 안 돼 있거나 아니면 50%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 아, 50%가 돼 있네. 그래서 엄청 밝아요. 앞이. 이러기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유리가 틴팅이 진하지 않은 거. 제가 예전에 다녔던 좋은강암병원이랑 출퇴근 거리는 비슷할 것 같아요. 부산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거기서 거기부터. 커봤자 뭐 얼마 크지도 않아.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랑 이렇게 막 무작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카플레이가 부드럽네. 왜 칩이 달라서 당연히 그럴 텐데 훨씬 부드럽네요. 뭐 소프트웨어적인 뭔가 이유도 당연히 있을 테고.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서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지나고 다음에 서 내립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구간입니다. 여기는 부산국제 금융센터역, 전방에 미끄럼 제 고향 점포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금융센터 비프, 뭐지? 그게 있어요. 약간 BIFF인가? 그럴 거예요. 제 예전에 여기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잘 압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급커브 지역입니다. 네, 문현동으로 내렸고 사고 나발 주의구간입니다. 이제 좀 차들이 많아진다 그죠? 7시쯤 되니까. 전방에 미끄럼 주의구간입니다. 전방에 미세 구간입니다. 여기서 0.4m입니다. 우회전을 합니다. 자성로 방면으로. 약 3km 전방에서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이고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구간입니다. 잠시 후 8분 능선까지 왔네요. 주의하십시오. 정확히 자동차로 이동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는 게 맞네요. 신호 대기까지 치면 30분 정도 걸리고, 걸어가는 거 10분 하면 40분 걸리네. 도어투도어 하면 4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아이고. 저의 출퇴근 거리가 평균보다는 좀 멀겠죠, 아무래도. 보통은 뭐 20-30km 이내에서 출퇴근 20-30km, 제가 한 30 몇 킬로, 30km 정도 되니까 보통은 뭐 1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km, 20km? 20km도 많다, 사실. 보통은 한 10km, 그죠? 같은 행정구역에 있으면 10km가 멀거든요, 생각보다. 여기서 또 신호 한번 걸리고.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고지가 눈앞입니다. 참 여기 범일동도 예전에는 그 개인 주택가들이 많았던 동네인데 여기도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올라서 좀 많이 변했어요. 언제에 비해서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뭐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부산 오른쪽에 부산 진시장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부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신호받고 쭉 가면 부산역. 예전에는 부산 진역이라고 있었습니다. 부산 진역 그다음에 부산역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KTX역으로 통합해서 부산역이 있고 남포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아무래도 바닷가 라인이라서 이 물류, 그다음에 해운 관련 회사들이 많아요. 그다음 은행들도 많고 본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이니까 주의하십시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산 관광 오신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들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아파서 진료 보러 오신다. 그럼 뭐 병원에 지인 한 명 정도 있는 거 좋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영업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병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자, 주차장 도착을 했고, 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부산역입니다. 여기는 병원이 엄청 많거든요. 쟤 되게 소란쳤는데. 진짜 저렇게 똥심을 놓으시나. 마음이 급한가 보시네. 그래 급하면 어제 나오지. 저 빨간 신호구만 뭐 그걸 급하노. 참말로. 이 산타페는 어제도 저 자리에 있던데. 자, 일단은 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5시 46분이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할 겁니다. 집 방향이 어디가 빠를까요? 집 방향도 뭐 정해져 있는데 뭐. 오늘은 조금 빨리 퇴근합니다. 아니, 빨리가 아니지. 근무 시간 맞춰서 퇴근하는 거니까. 빨리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여느 월급쟁이처럼 퇴근하는 거죠. 또 제가 또 근무 시간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을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뭐 사업이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뭔가 좀 느껴지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참 감사함. 나한테 월급 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새삼스럽게 깨닫고 아무튼 마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력이 단절돼 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하는 게 마냥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점도 있어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은 또 저렇게 가라고 하네. 네, 뭐
실시간 핸드폰 내비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안내해주는 대로 한 번씩 가보죠. 뭐 최적의 경로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핸드폰이 알려주는 대로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어느 방면이 좋을까? 아우, 저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오늘도 점심을 안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파. 이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점심을 안 먹었고, 그러니까 점심을 저 아침 원래 안 먹거든요. 배가 안 고파. 활동량이 적어져서 그래요. 물론 이 적응되면 괜찮겠죠. 그렇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바로 운동 갑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 가요. 왜냐하면 육체적 어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운동을 하면. 그런 거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응하는 단계라 그래도 뭔가 제가 우리 구성원들과 좀 스며드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오늘부터는 좀 한 가족이 된,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직장인데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궁금하기도 할 테고, 또 업무 스타일도 또 서로 파악을 해야 될 테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른 게 맞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신구 연지동이란다. 범천동입니다. 부산 진구 들어가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잠시 후 언덕 구간입니다. 여기 옛날 뭐라고 했는데 저도 부산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여기 왼쪽은 삼만디 동네입니다. 여기가 남포동 우리 감천 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다 연결돼요. 요 만디 올라가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감천, 그 다음에 이 영도, 송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산 넘어가면 개금이고 산 넘어가면 구덕이고 만덕이고 그 암남동이고 남북인동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산을 잘 타고 넘어가면 원래 산을 넘어 다니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고도차가 있어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약간 지름길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고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가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안내를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오면 계금으로 오면 그냥 사상으로 가서 올려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이렇게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가 봐야지 뭐. 여기 서면 방면으로? 아니야, 나는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날씨가 덥긴 더워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덥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사무실 안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더운지 사실 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사무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진짜 밖이 무지막지하게 덥네요. 밖에 나와 보니까 지금 몇 도야? (32도) 그거밖에 안 되나? 더 더울 것 같은데. 네, 이제 익숙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호원 버스 중앙차로 때문에 이 차로가 좁아져가지고 3분 증가 1.5km 감소. 그럼 이리로 가면 되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지방 도시라서 굳이 버스 중앙차로가 필요한가 하는 제 생각. 왜냐면 저 밑에 지하철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만큼은 버스 중앙차로제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QM5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타던 QM5를 요 볼트의 전 차주분께서 인수해 가셨는데 그 차를 폐차하셨다고 합니다. 왜 폐차하셨냐고 물어보니까 EGR 쿨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좀 못 고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폐차를 하셨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충격이죠. 야, 부품이 없어서 그 멀쩡한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죠. 네, 그렇다니까 그런 겁니다. 어휴, 너무 아쉽다. 그 차도 참 좋았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신호가 많구나. 그냥 어저께 경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가도로 올려가지고 이 시내 구간 통과 안 하고 그냥 바로 동서고가도로로 쭉쭉 나가버리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이래서 이런저런 경로를 시도해봐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도 전기 스쿠터네. 제가 이 라인, 그러니까 가야, 계금, 주례 뭐 이런데 추억이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녔던 곳이라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거는 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좀 더 높은 아파트가 좀 더 생겼다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계금에 살았어요. 계금 시장 옆에.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코올리기 때부터 이 동네가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계금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재래시장 치고 계금 시장만큼 또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제 스쿠터를 여기 샀습니다. 여기 OK 모터스. 그 스쿠터가 제가 2개가 있는데 쿼터 스쿠터는 여기서 샀습니다. 새거로 신차를 내렸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실제 차 보고 저희 집까지 좀 픽업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뭐 작은 시간이라도 뭐 이 정도 막히는 거야 뭐 애교지. 아, 근데 점심을 안 먹었더니 약간 배는 고픕니다. 오늘 이제 계약서 쓰고 근로계약서 오늘 사인했습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직장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저기 또 상견례하고 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배우고 있고 우리 다른 직원 선생님들하고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고 이제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문제지 뭐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전 저희 병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너무 큰 규모가 큰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은 사실 직원의 수가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원 수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대형 병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이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너무 다들 순하시고 그렇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행하고요. 약 500m 생각보다 밑으로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 빠른 코스로 갔으면 거의 저희 집에 도착했을 거예요. 이렇게 오면 안 되네.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또 오랜만에 동네 구경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록새록 뭐 퇴근길이 급할 게 없잖아요. 출근길이 급하지. 하여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여름휴가 계획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 병원은 여름휴가 갈 때 그 유급휴가 하나 붙여줍니다. 네. 자기 연차 외에 유급휴가를 하나를 붙여서 주니까 그것도 좋죠. 참 그런 거 좋네. 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휴가는 거 자체 휴가죠. 일 없으면 뭐 휴가고 쉬면 돈 안 버는 거고 너무 정직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8이고 뭐 이런 아주 너무너무 단순한 경제 논리로 살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직장 다니니까 휴가도 있고 참 좋네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벌써 한 주가 제가 이번 주부터 출근했으니까 내일이면 목요일이고 또 금요일은 또 빨간 날이죠.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퇴근길에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서쪽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정확히 서쪽 방면이거든요. 저쪽이 정확히 북쪽 방면인데 각도로 따지면 지금 대략 예를 들어서 지금 한 9시 한 20분쯤에 있는 그 시계 시침이 정도 방향에 해가 떠 있습니다. 와, 저 반대편 차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하네. 이게 이제 반대로 출근 시간이 바뀌거든요. 제가 나오는 시간은 이제 제가 좀 저 출퇴근, 일반적인 출퇴근보다 좀 일찍 나오니까 이렇게 엮일 일이 없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렇게 퇴근하는 차들도 많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오늘은 빨리 퇴근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에이씨, 다음부터 20로로 올 생각하지 말아야지. 사실 저는 이 시간에 퇴근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런 분위기군요. 10년 동안 잊고 지내가지고. 아무튼 저는 지금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고 그러면 제가 좀 브이로그 영상도 좀 찍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아우 덥다. 벌써 이제 7월을 하고 보름인데 한 3주 4주 앞으로 한 달이네. 바짝 덥겠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환절기까지는 아니지만 무더위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루하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 저 앞에 그 SM5는 저 후방 안개등을 켠 것 같은데 전조등 켜고 이 눈부신 날에도 저 후방 안개등이 굉장히 광량이 밝네요. 안개등이라서 그런가? 밝다. 아무튼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틈틈이 그냥 브이로그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정신이 들면 자동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업무적으로 약간 빨리 적응하는 게 먼저라서 지금은 조금 이른바 이제 이 채널은 저의 이제 여가 채널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죠. 그래서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